부동산을 디자인하다 김도철입니다. 오늘은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상가는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접근하기가 어렵지만 임차인 입장에서도 정말 구하기가 어려운 부동산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 공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주요 상권마저도 샤로스길, 세로스길, 가로수길, 경기단길 이런 정말 메인 상권도 공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가라는 것은 임대인으로서, 그러니까 내가 투자자로서도 접근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투자를 오래 하시지 않으신 분들은 주거 쪽으로 접근하고 상가는 아직 생각을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근데 오늘은 투자자 입장에서 상가 투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임차인 입장에서 얼마나 나의 그 임대차, 상가에 대한 임차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자다 7기 실전 경매 투자반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투자반 수강하고 계신 회원분의 실사례입니다. 이분이 자영업을 하시는데요. 소규모 상가를 임차해서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2년 만기가 다 도래가 됐어요. 그래서 임대인과 연장 계약을 통해서 계약을 연장해서 사업을 더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임대 금액이란 이런 부분이 협의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연장을 하는 와중에 다음 임차인을 현재 임차인이 맞춘 거죠. 들어올 수 있게끔. 거기서 가장 큰 게 뭐냐면 만기가 돼서 나가게 되면 현재 있는 임차인은 손해가 굉장히 크죠. 어떤 손해가 있어요? 내가 권리금을 못 받는다는 게 가장 큰 손해. 그리고 원상복구를 해야 되잖아요. 원상복구에 대한 철거비, 추가 비용이 더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중으로 부담이 더 커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상가 같은 경우, 특히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상가 같은 경우에는 계약 기간을 남겨두고 나서 다음 임차인을 세팅을 하죠. 현재 임차인이. 그리고 나서 계속 임차인들끼리 주고받고 하면서 상가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반대적인 입장에서 임대인은 그런 상가를 가지고 있으면 공실의 우려도 없고 임대인은 신경 쓸 게 없죠. 계약서만 써주면 돼요. 그리고 또 월세 받으면 되는 구조인데,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뭐가 다르냐면요. 임대인이 내가 권리금을 받겠다고 해서 다음 임차인을 만들어 놨는데 나는 그 업종 싫어요. 더 이상 계약 안 할 겁니다. 제가 알아서 다른 임차인 맞출게요. 당신 나가세요. 지금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인가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권리금을 못 받게 지금 방해를 하고 있는 거죠. 임차인은 그렇게 되면 권리금을 못 받고 원상복구를 해야 되고 이 중에 금전적인 손해를 입고 나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임대차 보호법, 특히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모른다면 그냥 당하고 나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회원분이 저한테 질의를 하시고 자문을 구했는데, 제가 경매 과정을 진행을 하지만 부동산 전반적인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말씀을 드렸죠. 상가 임대차 보호법 제10조에는요. 계약갱신 요구권이 있어요. 지금 작년에 서천 궁중 족발 사건으로 인해서 계약갱신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죠. 점점 임차인을 더 보호해주는 그런 법 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또 임대료 상한 5%로 제한을 두죠.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 권리금. 상가임대차법 제10조 4항에는요.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게 되어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제10조 1항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지 않는다. 이 계약갱신 거절 사유는 3기에 해당하는 뭐 월세를 미납했거나 뭐 이런 사항이죠. 근데 지금 그러지 않았거든요. 월세 꼬박꼬박 월세살 납부를 했고, 악덕 임대인들이 어떤 마음을 먹냐면 그런 권리금이 형성되어 있는 상가를 현재 있는 임차인을 그렇게 해서 내보냅니다. 보내고 소위 말해서 바닥 권리금이라는 면목하에 다른 임차인을 들어오게 함으로써 바닥 권리금을 임대인이 챙기는 거예요. 아니면 그 중간에 있는 브로커, 공인중개업자가 브로커 역할을 해서 그 권리금을 받아서 서로 쉐어하는 구조로 만든다는 거죠.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그런 폐해를 막기 위해서 생긴 법이거든요. 계약갱신 요구, 자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어요. 그리고 차임의 증감 청구권 5%를 초과할 수 없게 제한을 뒀습니다. 그리고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 이것만 가지고도 요 사례에 대해서 지금 여기 임차인이 여자분이거든요. 그리고 젊으신 분이라 임대인이 자기 맘대로 하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갑질을 하고 있는 거죠. 모르면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자세한 사항을 말씀을 드렸고, 잘 협의가 안 되고 분쟁이 되면 법적 다툼을 해서라도 권리금을 보호받아라 라고 제가 조언을 했습니다. 정말 임대인과 임차인은 악어와 악어새와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현재같이 경기가 안 좋고 상가에 대한 임차 수요도 뜸은 상황에서 정말 이 임대인은 무슨 마음을 먹고 이렇게 진짜 갑질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서로 협의점을 찾아서 원만하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이 뭐 투자자 입장, 뭐 임대인 입장이거나 임차인 입장이거나 뭐 입장은 다를 수 있겠지만 이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반드시 알고 상가 투자나 임차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